시국이 이런데 제가 정말 웃기는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인데요. 고가 사치품 치장하는데 급급 김건희 질타한 우인성 판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를 지금 이 시국에 미화하는 그런 기사를 지금 출고해서 야, 제가 정말 이거 좀 PD님 한번 기사 한번 찾아주세요. 고가 사치품 치장하는데 급급 김건희 질타 우인성 판사도. 이 인터넷 기사가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이 김건희가 해외 순방 가서 풀매한 그 사진을 전면으로 지금 이거 보십시오. 야, 지금 이 김건희가 좋아할 만한 저런 사진을 걸면서 우인성 판사가 누구냐? 야, 마지막에 보면요. 법조계에서 우 부장판사는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대한 쌍용차 농성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 밤해 혐의로 기소된 해고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 야, 이민아 한경닷컴 기자님. 아니, 저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저 김건희 사진. 김건희, 야, 지금 이 시국에 저 김건희, 풀매한 김건희 사진을 저렇게 걸고 고가 사치품 치장하는데 급급 김건희 질타 우인성. 야,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가 이번 판결이 정당하고 철퇴를 내렸다는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님.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김건희의 그 명품 고가 사치품 이것도 물론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건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영분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상 국정농단을 하고 뇌물을 받고 거기에다가 여론조사를 이용해 가지고 또 대선에 이렇게 뭔가 부정 대선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 부분에 관해서 그에 걸맞는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걸 지금 비난을 하는데 단지 거기에 고가품을 왜 그렇게 사치를 했냐 이것을 판사가 질타했다고 그 부분을 그 판사가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본질을 왜곡하고 이거 그냥 하나의 그냥 개인적인 사건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런 왜곡된 시각이다 이렇게 야, 보입니다. 이게 정말 이 기득권 보수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비즈입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 김건희 1심 판사가 꺼낸 사자성어 무슨 뜻? 야, 손덕호 기자인데요. 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인성 판사의 판결이 굉장히 정당하다. 중형을 내렸다. 자, 이 내용을 보세요. 뭔 말입니까?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28일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사자성어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 우인성 판사에 대한 그 판결문 자체를 찬양하는 듯한 그런 기사가 조선비즈 한국경제 지금 쏟아지고 있다. 걱정은 저 우인성 판사가 해병특검 사건의 윤석열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거기에 대한 결과도 매우 걱정이 되고 있고 지금 막 화가 많이 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뭐 판사를 갈아치워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리고 민주당 탓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법조인으로서 드라이게 말씀드리면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당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탓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선거로 뽑은 입법부밖에 없기 때문에 탓을 하고 싶은데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특검도 통과시켰고 내란 재판부법도 통과시켰고 그 현 체제 지금 대한민국의 현 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득권이 공고했다.
그리고 그만큼 저들의 카르텔이 공고했다라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해주시고 거기에 좀 힘을 얹혀주셔야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계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변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전현희 전 최고위원님이 정말 그 바쁜 의정 활동, 바쁜 당무 속에서도 상계 특검 관련해서 특별한 그런 대응 단장으로 활동하셨. 야, 그 우려가. 저는 그거 하셨길래 바쁘실 텐데 뭐 저거 알아서 잘 될 텐데 저기까지 왜 하셨을까? 그리고 너무 많이 쫓아다니시면서 계속 기자회견 하시고 또 뭐 의견서 내시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올지 좀 우려는 하셨던 건가요? 일단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법원이 개혁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그리고 또 법원의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계속 이제 뭐 저나 많은 우리 의원들께서 입법 발의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법부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뭐 국힘의 반대라든지 여론 때문에 지금 그 개혁 과제들이 현재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이런 판결을 보면서 역시 이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사회에 기득권 카르텔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도 그 기득권 카르텔을 그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 기득권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오늘 판결에서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정의감을 위해서 정의감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나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저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이제 강혜경 씨의 변호인으로서 힘든 굴곡마다 사실 현장에도 많이 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의 판결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특검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조금 더 기억을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득권 언론들이 우인성 판사에 대한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인데요. 5분 전에 나왔는데 김건희 실형, 우인성 부장판사는 차분 형사재판 경험 풍부. 아니 지금 이따위 판결 이게 개판입니까 재판입니까? 이런 개판을 벌여놨는데 우인성 부장판사를 자 이승현 기자님 통일교 주요 사건 맡아 심리 변호사의 우수법관 선정 법조 개선 소송 지휘 합리적이란 평 합리적입니까 변호사님? 예, 저는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판결문에 대해 비판하라는 의견서 쓰라고 하면 진짜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연구관 형사재판 강의 경험 총재가 윤영호인가 모호한 답변엔 날카로운 꼴이죠. 야 지금 연합뉴스에서 이 법조 기자들이죠. 네.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용비 어천가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이 작업이 들어갔다. 이 판결은 정당하다. 김건희 부의 제로에게 1년 8개월 실형 준 게 어디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진짜 헛웃음만 나오는데요. 네. 지금 그 사회부와 그러니까 법조계 출입 기자와 정치부 기자들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는 김건희 사건의 관점 그리고 법조계에서 보는 관점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이 사안의 중요성을 지금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라는 그 존재가 단지 이 뭐 명품 목걸이를 주고받은 이런 그래서 사치하는 여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판결 선고한 판사는 그것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에 사실상 대통령처럼 개입을 하고 이런 선거에도 개입하고 공천에도 개입하고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말로 엄중하게 대통령 부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거지. 지금 금품 받았는데 사치하면 안 되는데 왜 사치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걸 따가지고 우리 판사 정말 훌륭한 판사고 합리적이고 우수 판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 기자들도 도대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수사관 전원에 대해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람들은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특검보 분께서 직접 그 공소 유지를 위한 그 실무적인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많은 파견 검사들은 다 복귀를 했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그런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공판을 위해서 백오피스 역할을 하는 게 특별수사관 즉 변호사 자격을 갖춘 분들인데 그분들의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해고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같이 갈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통보해 줄게라고 하는데 막말로 대형 로펌에 있고 돈 잘 벌던 사람들이 여기 특검에 왔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공명심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내 3개월 후에 앞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기가 떨어질 만도 하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저도 거기서 그거에 대해 고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상 갔다가 너무 심하게 해서 자기가 어떤 직급으로 와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일을 시작해야 됐기도 했고 검사들은 자기보다 후배인 검사들이 팀장으로 있어서 내가 전문가로 와 있고 세무 전문가 아니면 법준 전문가로 와 있는데 자기보다 후배 검사인 연필깎이 찾으러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나 이런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그 특검 내에서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공소 유지의 결과가 저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도 물론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김건희 특검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그 설계나 그 진행에서는 분명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원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2차 특검이 법은 이미 통과가 되었지만 세부적인 과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지난번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의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입법부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정권도 재창출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정말 사실은 민주당 아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죠. 그런데 특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특검의 세부적인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윤석열 검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수사도 똑바로 못했고 그냥 이런 식의 결과를 나올 뿐이 없게 뭔가 태업을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두 번째로는 특검이 또 의혹을 가지고 뭘 하려 그래도 조희대 사법부가 사사건건 정말 영장을 반려한다든지 이런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법 행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정말 윤석열이라는 국가의 반역 도당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그 내란 잔당들은 지금 굉장히 세력이 줄어들었지만 검찰과 사법부에 암약하고 있는 윤석열의 후예들 내란 잔당들 이 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 지금 사실은 지난 8개월 동안 이 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 하나도 안 된 게 사실 아닙니까? 옳은 지적이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났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직위원이 윤석열을 석방하려고 했었고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 시절 사실상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사법 쿠데타를 했고 그런 대법원장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사법부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저희들이 끈질기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사법부는 꿈쩍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 내란 전담재판부법을 비록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지만 여전히 법원은 그것을 비웃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사건 특검의 수사를 중요 시기마다 방해하는 영장 판사들이 그것도 수원지법에서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동일 법원에서 온 판사 3명이 동시에 영장 전담 판사를 한다는 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 구조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영장을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장 판사들을 교체하는 내용이 중요 내용으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법원인 이 입법부 국회가 보란 듯이 지금 그 판사들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금 정면으로 너네들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남은 마지막 과제가 사법 개혁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네. 매번 얘기를 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얘기하면서 개혁을 저항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 법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영장전담 재판부를 유지한다면 사실 입법권에 대한 독립을 해치는 거죠. 법을 형해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입법부 사실은 사법부는 그 법을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인데 그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거라서 근데 그거를 저희가 사법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저 PD님 기사 하나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찰 해체 불씨된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사법부 첫 판단 무죄. 이 뉴스원 기자인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인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알선수재만 징역형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24년 중앙지검 무혐의 지휘 라인을 민주당이 탄핵한 것이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이었냐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무죄니까 당신들 예전에 검찰 해체 검사들 자체가 탄핵하고 검사들 압박한 거 당신들이 책임져. 야, 이거 이 재판 결과에 정말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민주당을 저 민주당 의원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 처분 규탄 이 기자회견을 한 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이 잘못됐다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야, 재판부가 이러한 뒤에 사이드 이펙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판도 아니죠. 사실은 편파적으로 거의 변호사의 변론 요지서를 읽는 것처럼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이거 너무 답답한데요, 이거. 그때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당시 수사 검사들이 황제 수사를 했고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을 이원석 검찰총장을 네. 패싱해서 그렇죠. 실제로 검찰총장이 이제 그 사안으로 옷까지 벗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내부에 수사 지휘를 했고 대통령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때 검찰총장을 사실상 경질을 했는데요. 이미 그때 당시에도 검찰에서도 이게 잘못됐고 도이치모터스 그 수사 그 무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렇게 검찰 내부에서도 인정을 한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은 어떻게든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낸 거고 그게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는 온 국민이 아는데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무혐의를 낸 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긴 하지만 네. 이거는 2심에 가면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들이 여전히 이상한 판사들도 많지만 아직도 정의롭고 뭐 이진관 판사 같은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계속 무죄를 판결을 한다면 네. 그거는 정말 사법부가 이 검찰의 이 무혐의를 해서 검찰 해체가 된 것처럼 사법부도 국민들의 심판을 명키가 어려울 거다. 이미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네. 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참 민주당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종합특검 이게 이제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야, 이게 진짜 사법부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2차 종합특검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 재판부에 진짜 설명 자료가 그렇습니다. 들어왔네요. 그래서 네네. 그 무죄 판단에 대해서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인정을 하되 이제 공모 관계를 인정을 안 했는데 그 논거가 놀랍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 조종에 관하여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관련 자료가 없다. 말을 안 해줬으니까 관련 자료가 없겠죠. 야. 공모한다고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논리도 화가 나지만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입증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특검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피고인에게 매매가 상황을 이루고 있다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그 시세 조종팀이 있었다고 보이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씨는 그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항소 이유서를 쓰는 데에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다면 블랙펄이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시세보다 뭐 2억 5천만 원가량 저가로 할인 매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주가 조작을 하다 보면요 선수끼리 뒤통수에 뒤통수를 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끼리 맨 처음에 매였던 주가 조작 사기의 공모를 기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너무 지나치게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그 근거로 된 것 같은데 이 설명문이 조만간 뭐 배포가 될 것 같긴 한데 읽으면 읽을수록 보통은 납득이 될 만도 한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 계속성을 인정을 안 해서 공소시효를 다 지났다고 판단을 했네요. 보통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 동일한 범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계속 이어갔다면 계속범으로 보아서 공소시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다른 주가 조작도 거의 비슷한 양태로 진행이 되어서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 종료되었다고 볼 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한 거는 아마 항소심에서 좀 뒤집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재판 그리고 3개 특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또 이 정권 재창출 이 역동의 이 시기에 민주당을 이끈 지도부였던 전현희 전 최고위원님이 이 전반적인 오늘의 판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할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해주셨으면 합니다. 3대 특검 종합 특검이 지금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는 정말 다행이다. 우리 김주호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견 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 화가 나긴 하지만 아직 김건희의 범죄는 많이 남아 있다. 많이 남아요.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그게 무속 관련 의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은 범죄 혐의가 이제 꽤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특검이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이 분노에 답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소심에 가면은 반드시 오늘 이 판결 뒤집어질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지금 오늘 판결을 한 우 판사가 사실 김건희에게 너 왜 그렇게 사치했냐 이런 걸 물을 것이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때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네.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나는 그냥 집에서 내조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 이제 뽑아달라 뭐 이런 식의 뒤늦게 보면 이게 이제 다 사기였죠. 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 시기에 윤석열이 사실은 대통령이었지만 실제로 대통령은 김건희가 행세를 했고 그렇죠. V제로. 예, 그냥 모든 국정농단에 사실상 개입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 판사가 오늘 법정에서 지적을 해야 할 것은 왜 대통령이 되면 내조에 전념하겠다라고 했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국정농단에 개입을 하고 사실상의 온 나라를 이렇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했느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물어야죠. 그냥 이 개인에 대한 이런 사치 이 문제로 이것을 하나의 그냥 개인적인 일탈로 넘어가는 그런 지적은 절대 본질이 아니었다. 헐리우드 액션이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구승 간단히 정리하면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가 조작과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판을 열어준 판결이다. 계약서 쓰고 브로커짓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어이가 없습니다. 네,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